김문수 맞짱 토론하자 한동훈을 지목을 했다. 왜 한동훈을 굳이 지목을 했을까요? 일단 어제 4강이 가려졌죠. 4강이 가려졌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왜 가나다 순으로 하냐면은 이게 순서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마치 어제 득표 순서 아니면은 이 순위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다 순으로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1차 경선에서 이렇게 4명이 뽑힌 것을 어떤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를 하면은 이게 2차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종의 뭐 대세론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가 이렇게 맞붙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표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물론 찌라시 소위 말하는 정보지에서는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버전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좀 가까운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밀이 유지되기가 어렵죠. 5개 여론조사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집계를 한 당직자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완전히 비밀에 붙여지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공표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대개 찌라시들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3강, 그러니까 1강, 2중, 1약 이렇게 8강전에서 드러났다. 이런 찌라시들이 많습니다. 1강은 김문수, 그리고 1강 김문수, 2중은 한동훈, 홍준표, 또 홍준표 한동훈이든지, 그리고 1약은 안철수, 나경원 후보와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강, 2중, 1약이고 특히 1강, 2중 사이에는 그 차이가 근소하다는 이런 또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강전에 돌입을 했는데 2차 예비경선 토론회 대진표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이제 2명을 압축하기 위해서 2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흘 동안 양자 토론 또 4인 합동 토론을 하는데 이번 토론회에는 상대로 이제 지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와 맞짱 토론을 하자. 1대1 토론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4명이 다 같이 토론하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를 지명하는가를 보면은 본인이 이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 것인지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서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지목을 했는데, 일단 토론 조를 편성이 됐는데, 24일, 내일은 김문수와 한동훈이 토론하고, 안철수와 김문수가 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토론은 25일에도 또 합니다. 24일, 25일 연속합니다. 그리고 26일에는 4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4인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연속 토론을 하느냐 하면 계속 지목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 4 후보가 각자 1대1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한동훈 나와 토론하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을 했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는 또 한동훈을 이렇게 서로를 뽑아서 이런 대진표가 만들어진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그 3명으로부터 지목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약체로 그러니까 4강 중에서도 가까스로 올라온 이런 후보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을 해가지고 별로 얻을 게 없는 것이죠. 다른 3명의 후보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한동훈은 집중 지명을 받아서 1대1 토론만 3번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이유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자,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전부 한동훈 후보 때문 아니냐.
이것을 따져서 물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를 했지만 그게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결이 됐죠. 그런데 재발의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 마음을 바꿨죠. 변심을 했죠. 정치인 체포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어떤 뭐 첩보를 입수를 하고는 마음을 바꿔서 탄핵에 찬성을 해서 친한동훈계가 최소 12명 이상이 이탈을 해서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헌재로 갔던 겁니다. 헌재까지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이 여기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이랑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교통정리가 됐든지 해서 8대 0으로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재명에게 어떤 그 활로를 열어주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이재명은 5개 재판이 연달아 진행이 되면서 구속도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해서 위험성이 사라졌을 텐데 그 조기 대선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재명이 지금 숨통이 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지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토론 지켜봐야 보면은 얼마나 김문수 후보가 파이팅 넘치게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죠. 29일에 2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근데 지금 1차에서 8강에서 4강을 뽑는 과정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였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원 투표가 50%, 책임 당원이 50%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열성 지지층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대체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그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나 아주 그 강하게 지지를 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 입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2대2 구도가 됐죠. 탄핵 찬성을 했던 한동훈과 안철수, 탄핵 반대를 했던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는 아무래도 당심은 탄핵 반대였기 때문에 그 두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바로 김문수, 홍준표. 그런 분석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 홍준표 후보가 실책을 하는 그런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한동훈 후보와의 뭐 토론에서 질문 내용이나 아니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어떤 빅텐트의 대상을 지금 다 거론되는 한독수 대행이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제 4명이 탈락을 했죠. 이번 8강에서 4명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4명이 누구 지지를 선언할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양향자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양향자는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니 거의 뭐 지지층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양향자가 한동훈 지지를 선언을 했고 아직 다른 그 출마했던 후보들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유정복이 또 한동훈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 아깝게 4강에서 떨어졌죠.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직접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아직 뭐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밀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또 한동훈과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깝게 탈락한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죠. 한 명의 인물 이철우 후보 경북도지사는 중립을 공언을 했습니다. 중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유우파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면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 경선에서는 종손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라는 것은 TK 지역의 도지사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우파 빅텐트 나중에 칠 때는 그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하나 좀 그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윤상현 의원, 친윤 5선이죠. 그 탄핵에 강하게 반대를 했던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김문수 캠프의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의원 다수가 김문수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8강에서 4강이 압축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지지선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29일 날 일단 그 4강에서 2강으로 가려지는데, 2강으로 가려지지만은 만약에 그때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은 그냥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4명이 갖고 있는 지지세 같은 것을 보면은 과반수가 좀 한 사람이 50%가 넘는 득표를 하기는 좀 그 어려운 구도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많기 때문에 양강으로 다시 추려져서 최종 결승전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